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돈 그냥 놓치고 계십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추가로 청구 가능한 보험금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교통사고 후 놓치기 쉬운 첫 번째 보험금 1세대 실손의료비에서 일반 상해의료비라는 담보입니다. 나는 병원비 낸 적도 없는데 실비 받을 게 있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면 사실 내가 내 돈을 지불할 일은 거의 없고 보험사에서 다 치료비를 지불 보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실비에서 받을 게 없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1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두 1세대 실비를 가입돼 있다고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 상해의료비라는 담보가 내 실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만약 내가 가입한 실비에 상해의료비로 일반 상해의료비라는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교통사고로 병원비를 내가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대신 낸 금액의 50%를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숨겨진 보험금이라고 불리는 이유고요.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서 지불된 치료비가 1,000만 원이다. 그럼 실비로 50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합의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내 실손보험 확인해서 일반 상해의료비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처리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지급 내역서 요청하시고 내역서를 받아보시면 그 안에 지불 보증된 치료비가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 부상 치료비 담보. 그냥 살짝 툭 박은 거라서 병원도 하루만 다녀왔어요. 내가 과실이 많아서 보험 처리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시면서 넘어가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도 수십만 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는 담보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담보가 필수적인 담보는 아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설계사님들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신 경우라면 이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딱 알려드릴게요. 교통사고가 났다면 그냥 하루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셔서 목이건 허리건 아프신 부위를 말씀하시고 하루 진료를 보시면 됩니다. 진료를 보시면 어떻게 됐건 간에 내 부상 등급이 나올 거예요.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 담보는 그 부상 급수에 따라서 정해진 액수가 나오는 그런 보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이 아파서 병원 가서 저 교통사고가 방금 났는데 목이 너무 아픕니다 라고 하면 그 병원에서 하루 진찰을 봐주시고 초진 차트라는 것을 발급받아 보면 그 안에 내가 교통사고로 사고가 났고 목이 아파서 경추의 염좌, 허리가 아프면 요추의 염좌 이런 진단명이 적혀 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사소한 사고의 경우에는 12급에서 14급의 부상급수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즘 가입하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의 경우 작게는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고요. 간혹 가다가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사소한 사고라도 50만원, 100만원 받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혼자 내 과실로 벽을 박은 사고도 가능하고요. 쌍방간의 사고인데 내 과실이 더 많은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내가 100% 과실로 상대방을 박은 사고여도 이걸로 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간혹 가다가 서로 너무 사소한 사고라서 그냥 서로 대물 처리만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길 가다가 차에 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고요. 말 그대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담보예요. 대인 처리를 한 경우에는 지급 내역서만 받아도 그 안에 부상급수 같은 게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받아도 충분하고요. 대물 처리만 한 경우는 대물 처리한 지급 내역서랑 그날 병원에 가서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있어도 지급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시고 병원 서류를 통해 내 부상 정도를 입증하셔도 되고요. 교통사고가 났다면 단 하루라도 통원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몇십만 원 혹은 그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교통사고 합의가 끝나고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후유증이 남는 그런 사고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3번째인데요.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받을 수 있다면 꼭 챙기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수술은 했지만
나 치료 다 받았고 합의금 받았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후유증이 남았다면 교통사고에 당연히 이 후유증을 입증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걸로 합의금을 받는 것도 맞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도 이 후유증에 대한 걸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서 디스크 진단을 받았거나 관절 부위가 골절돼서 수술을 했거나 척추가 골절됐거나 이 외에도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받으시면 되고 예를 들어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상해 후유장애라는 담보가 1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척추가 골절되면은 지금 정확한 상태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테이블이 15%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1억 원이 가입되어 있다면 1억 원의 15% 1,500만 원이죠. 그거에서부터 분쟁을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골다공증이 있거나 혹은 이 척추 압박골절이 다른 내 질병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더 심하게 발생이 된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은 있을 수 있지만 모르고 놓치기에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받을 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손해가 너무 크죠. 교통사고가 나셨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 상해 후유장애 3% 이상 이렇게 써져 있는 담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보험금 청구는 내가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챙겨주는 보험사, 몰라서 놓치는 소비자. 이 구조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이런 걸 다 알아서 챙기기는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전문가가 있는 거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 같다면 꼭 이 내용들 챙기시면 좋겠고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일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받을 수 있는 보상 몰라서 놓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